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허락받지 않고 NFT로 민팅하고 판매하면 저작권 중 어떤 지분권을 침해하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저작권에는 지분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먼저 저작권에는 크게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이렇게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렇게 세 가지 권리가 있고요. 저작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7가지의 지분권이 있습니다. 즉 저작 인격권에는 3개의 지분권이 있고요. 저작 재산권에는 7개의 지분권이 있습니다.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런 저작 재산권이 속하는 7개의 지분권입니다. 그러니까 저작 인격권은 양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저작 재산권, 그 저작 재산권에 속하는 7개의 지분권이 양도하거나 또는 이용 허락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이 7개의 지분권 중에 공중송신권에는 다시 전송권과 방송권, 또 디지털 음성 송신권 이렇게 3개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 재산권 그러면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그런데 이 공중송신권에는 다시 전송권과 방송권, 디지털 음성 송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런 권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저작권법 조문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보통 그 어떤 컨텐츠를 NFT로 민팅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저작 재산권 중에 복제권이라는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NFT를 거래소에 올리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공중송신권, 그 중에서도 특히 전송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죠. 또 NFT 그 메타데이터 정보 중에 저작자의 이름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게 되면은 저작 인격권 중 성명 표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내가 NFT로 민팅해서 거래소에 올려서 판매를 하게 된다. 그럼 이제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저작 재산권 중에 복제권과 전송권이고요. 그 다음에 저작 인격권 중에 성명 표시권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NFT로 민팅해서 판매하려면 이제 몇 가지 권리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권리들을 양도받거나 또는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작권 양도와 이용 허락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작 재산권의 양도와 이용 허락은 모두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작 재산권 양도는 양도 계약으로, 또 이용 허락은 이용 허락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용 허락 계약을 우리가 흔히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저작 재산권 양도와 이용 허락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작 재산권을 양도하면은 그때부터는 양도 받은 사람이 저작 재산권자가 되고 저작자는 더 이상 저작 재산권자가 아니게 됩니다. 반면에 이용 허락, 즉 라이선스만 해주면은 저작권자는 여전히 저작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은 그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저작권자는 라이선서가 되고 이용자는 라이선시가 되는 것이죠. 자, 양도와 이용 허락의 차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작 재산권을 양도받으면 그때부터는 양도받은 사람이 저작권자가 되어서 저작권이 미치는 모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용 허락을 해준다는 것은 저작권은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 즉 이용 허락받은 사람의 행위는 내가 금지시키지 않겠다 하는 이런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요, 저작권 양도를 할 때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즉 구두로 양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계약을 구두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저작권을 양도받을 경우에는 서면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양도를 할 때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놓지 않으면 향후에 그 계약 내용이 무엇이었냐 이런 문제를 두고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분쟁은 겪어본 사람은 다 아는 얘기겠지만은 정말 소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쟁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양도 범위와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서면 계약서라고 해서 반드시 어떤 종이로 작성된 계약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메일에 첨부된 디지털 문서, 이런 전자 문서도 서면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해줄 때 기간이나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을 3년 동안, 또 범위를 대한민국, 이렇게 제한해서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해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라이센스라고 부르는 이용허락은 일반적으로 그 이용허락 계약에서 명시된 기간과 또 그 명시된 지역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NFT라는 것은 그 거래소가 기반을 두고 있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판매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NFT가 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NFT 판매자는 자기가 판매한 NFT가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NFT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시간적으로는 영구적으로 유효한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가지고 내가 NFT로 민팅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컨텐츠에 대한 영구적이고 또 전 세계적인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가지고 NFT를 제작하고 판매하려는 사람들은 이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유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유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고, 또는 이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그런 저작물도 있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허용한 그런 저작물도 있습니다. 이런 공유 저작물은 여러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떤 웹사이트들이 있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소개한 것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웹사이트에서는 그 로열티가 없는 이른바 그 로열티 프리 이미지와 동영상들을 제공합니다. 이런 컨텐츠는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에 어떤 특정한 제약이나 또는 별도의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서 설정하고 있는 이 라이선스 조건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상업적인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다거나 출처를 표시해 줘야 된다거나 이런 이제 몇 가지 조건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처 표시만 하면 되고 다른 조건은 없다. 그러면 그 NFT로 만들 때 메타 정보 속에 그 이미지나 동영상의 출처를 기록해 주면 되겠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그 양도와 이용 허락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양도와 이용 허락 계약의 좀 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